그럼 이 단위수라는 것이 학점수라는 걸로도 표현될 수 있다 그랬죠. 그럼 이거가 어떤 의미를 갖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하나 이제 좀 나가보죠. 단위수로 활용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 위에는 경북대고 밑에는 동국대인데요. 경북대는 과목별 단위수라는 게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목별 단위수를 곱하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잖아요. 그쵸? 예. 근데 밑에 동국대는 단위수라는 단어가 없고 반영 과목수가 존재하는 겁니다. 되셨죠?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대학이 다 단위수를 반영하는 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 어떤 대학은 단위수를 반영하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편의상 요 경우, 그러니까 단위수를 곱하고 단위수를 나누는 요 경우를, 그러니까 단위수를 활용하는 거죠. 그런 걸 가중평균이라고 부르고요. 여기에 이제 반영 과목수로 나누는 이런 거를 단순평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이제 일단 개념으로만 이제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개념으로만 이렇게 알고 계시면 그 가중평균과 단순평균 이렇게 나뉜다. 가중평균은 뭐라고요? 가중평균은 뭐를 활용하는 거다? 단위수를 활용하는 걸 가중평균이라고 하고, 그리고 단위수를 활용하지 않고 과목수로 나누거나 하는 것들을 단순평균이라고 한다. 그럼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냐라고 생각을 하면, 자, 이렇게 있는 친구가 있다. 3명의 친구가 있는 거예요. 3명의 친구가 있는 건데, 이 친구는 133 등급이고, 두 번째 B 친구는 223 등급이고, 세 번째 C 친구는 412 등급,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앞에 단위수는 3단위, 4단위, 4단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세 친구는 모두 동국대식으로 얘기하면, 즉 단순평균을 계산을 한다는 거는 얘네 등급을 다 합치는 거예요. 얘네 등급을 다 합쳐서 133이니까 7, 223이니까 7, 412니까 7이잖아요. 그거를 과목수로 나누면 2.33이 돼서 이 세 명의 단순평균은 같습니다. 어렵지 않죠? 예, 이 세 명의 이 단순평균은 모두 동일한 구조가 돼요. 자, 이거는 이해됐다고 해주셔야 제가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해됐다고 해주셔야 제가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 한번 봐주시죠. 예, 한번 반응을 주세요. 그러니까 단순평균은 과목수를 그대로 나누는 거예요. 예, 과목수를 그대로 나누는 거니까 그걸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가중평균은 단위수, 즉 학점수를 활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똑같은 이 지표가 있을 때, 좀 전에 봤던 똑같은 지표가 있을 때 여기다가 이렇게 곱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등급에다가 3을 곱하고, 밑에 3등급에다가 4를 곱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과목도 3등급에다 4를 곱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겠죠. 근데 B 친구 같은 경우는 3단위 과목이 2등급이었잖아요. 그럼 2 곱하기 3 해서 6이 되고, 3 곱하기 4 해서 12가 되고, 여기도 3 곱하기 4 해서 12가 되고, 그 다음 여기는 이제 C친구는 3단위 과목이 4등급이었으니까 4 곱하기 3 해서 12가 되고, 그 다음에 1 곱하기 4 해서 4가 되고, 3 곱하기 4가 돼서 12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거를 다 더하면,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걸 다 더하면, 27, 26, 24가 돼요. 자, 이제 맞죠? 예, 이제 맞아요. 예. 나가지 마세요. 네. 다시 보기로 들으시는 분들은 뭔가 하시겠다. 예, 이걸 영상을 자를 수가 없어요. 자르면은 이게 이제 다시 보기 글을 또 다시 올려야 되고 막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냥 잘 듣고 계시다는 걸 제가 확인한 걸로도 되게 행복한 일인 걸로, 그렇게 하시죠. 자, 그래서 가중평균을 그 다음 계산을 하면 이렇게 바뀌어요. 27 나누기 11을 하면 2.45가 되고, 26 나누기 11을 하면 2.36이 되고, 24 나누기 11을 하면 2.18이 되는 겁니다. 그래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단순평균은 2.33로 다 같았지만 가중평균을 계산을 하면 A보다는 B가 좋고 B보다는 C가 좋은 겁니다.
아, 등급이 낮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쵸? 1등급이 2등급보다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평균 등급도 낮을수록 좋은 겁니다. 낮을수록. 예, 평균 등급이 당연히 낮을수록 좋은 거죠. 숫자 크다고 좋은 게 아니고 낮을수록 좋은 거예요. 자, 그래서 저렇게 가중평균을 하게 되면 굉장히 다른 값이 된다라는 거를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는 겁니다. 되셨죠? 예. 아, 나중에 학교에서 다 계산해 줘요. 나중에 학교에서 다 계산해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 친구는 동국대를 갔을 때, 그쵸? 네, 동국대를 갔을 때 유리하기 때문에 동국대를 가야 되는 거고, C 친구는 동국대와 경북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경북대를 가야 되는 거죠. 되세요? 네. 그러니까 A 친구는 경북대로 가면 성적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동국대로 가야 유리한 거고, C 친구, 바로 옆에 있는 C 친구는 경북대로 가야지 동국대로 가면 자신의 유리함을 활용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가중평균과 단순평균을 사용하는 것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이런 것도 궁금해 하실 수 있어요. 어떤 과목은 등급이 나오나요? 뭐 이런 걸 물어보실 수 있어요. 이런 거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무슨 과목을 배우는데 그 과목은 등급이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특히 이제 지금 1, 2학년들이 선택 과목 선택이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교과 신청 때문에 이게 다 끝나서 지금 이제 어떻게 들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요 부분도 이렇게 하나 아셔야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석차 등급이 나오는 요 칸을 잘 보시면 석차 등급이 나오는 거랑 나오지 않는 거랑 이렇게 차이가 있죠. 석차 등급이 나오는 거랑 나오지 않는 거랑. 그래서 어떤 것만 석차 등급이 나오느냐? 1호 계정으로 말하면 공통 과목하고 일반 선택 과목 중에서 기초, 탐구, 생활교양 요 부분에만 등급이 나오는 거예요. 체육 예술의 일반 선택 과목은 등급이 안 나오는 거고, 그 다음 진로 선택 과목도 전부 다 등급이 안 나오는 거죠. 그쵸? 예, 그래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등급이 나오는 과목과 나오지 않는 과목이 이렇게 나뉘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다시 거듭 말씀드리면 1호 계정, 지금 고1, 고2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공통 과목과 그다음에 일반 선택 과목의 기초 탐구 생활교양 요 부분은 등급이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일반 선택 과목의 체육이나 예술 부분은 등급이 안 나오는 거고, 진로 선택 과목도 등급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10명이 들어도 등급이 나오나? 왜냐하면 10명이 들어서 여기 10명 중에서 10명이 들었는데 4%다. 그럼 0.4명이니까 1등급을 도대체 몇 명이 받는 거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도 보면은 분명히 보통교과와 전문교과 1에서 보통교과, 여기 전부 보통교과죠. 진로선택 과목도 보통교과예요. 일반 선택 과목도 보통교과고, 그 다음에 공통과목 당연히 보통교과고, 그 보통교과와 전문교과 1 중에서 수강자 수가 13명 미만인 과목은 점 또는 등급. 이게 보통은 점으로 표현을 해주죠. 점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공동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안 나온단 말이에요. 공동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따로 나오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저런 걸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저런 거 어디서 볼 수 있냐? 우리 선배 학부모님들 혹시 저런 거 어디서 볼 수 있냐? 라고 후배 학부모님들께서 물어보시면 대답해 주실 거 있지 않나요? 저기 어디 가면 저런 거를 우리가 볼 수 있죠? 저런 걸 볼 수 있는. 우리 후배 학부모님들은 아직 모르실 수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 포털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 포털이라는 사이트에 가면은 2024 학생부 기재요령이라는 책자가 있는데, 그 2024년 4년 학생부 기재요령이라는 책에서 120쪽, 136쪽, 137쪽에 가면은 몇 명일 때 등급을 어떻게 산출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고, 등급이 나오는 과목과 나오지 않는 과목도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되셨죠? 예, 그래서 요거를 확인을 해 보시면 돼요. 저거를 꼭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게 해마다 나옵니다. 내년이 되면 이제 내년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중3, 중2 학부모님들 같으신 경우는 교육과정이 바뀌고 그 다음에 등급을 산출하는 것도 바뀌기 때문에 저 부분은 내년에 나오는 걸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올해 나오는 걸로 보실 필요는 없고 내년에 나오는 걸로 보시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아까 말했던 성취도라든지 여기 있는 성취도라든지 과목 평균이라든지 원점수라든지 이런 개념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올해 걸로 조금 익숙해지시고 나면 내년에 좀 더 잘 보실 수 있게 되니까 그거를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 등급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가 궁금하다면, 또는 몇 명이 들었을 때 1등급은 몇 명인지 이런 게 궁금하다면 2024 학생부 기재요령의 120쪽, 136쪽, 137쪽 요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거, 이제 그걸 생각을 해 두시면 될 거예요.